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형사정책학에 대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특히 이제 형사정책학의 학문적 범주 중에서도 연역적인 내용을 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형사정책 쪽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좀 출제가 많이 됩니다. 즉, 학파들을 좀 잘 분류를 하고요. 각각의 학파의 주장들, 그 다음에 그 개별 학자들의 주장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출제를 하니까 각 학자별로 잘 정리를 하시고 그 학자가 어떤 학파에 소속된 학자인지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겁니다.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사정책학의 역사라고 해서 챕터 2에 가시면 제1절 고전학파부터 먼저 설명을 하겠죠.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전학파에 관련되어서 일단 저희 교재에서는요. 자, 베카리아라고 하는 학자의 얘기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벤담이라는 학자의 주장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감옥개량 운동과 관련해서 하워드라는 학자의 주장 내용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학자의 주장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정리하시고. 자, 베카리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카리아가 지은 책 이름도 기억하셔야 돼요.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을 저술했다는 말 있죠. 범죄와 형벌 책 하시고요. 자, 고전학파의 성구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일반 예방주의 강조 정도는 반드시 밑줄을 좀 거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고전주의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다른 학파들에 비하면 고전주의는 굉장히 좀 클래식한 이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 전 시대와 구별을 하면 굉장히 선진적인 입장이다는 걸 생각을 좀 미리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책을 읽다 보시면 여러분들 고전주의라고 해서 막 고리타분하고 모순투성이고 굉장히 이론적으로 빈약하다 이런 선입견을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연 개척적인 이런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인권보장의 마인드가 없었지 않습니까? 중세시대에 이럴 때는. 그러다 보니까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그만큼 처벌하라. 그래서 처벌 중심이었는데 드디어 예방 중심으로 넘어오는 것이 바로 고전주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범죄를 가능하면 사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중점을 좀 둬야 되지 않느냐. 획기적인 것이죠. 이런 마인드를 처음 가졌던 학파가 바로 고전주의예요. 그래서 처벌보다는 예방을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했었고, 그러면 이때 예방은 어떤 예방이냐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처벌보다는 예방이다라고 하면서 그 예방을 일반 예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 예방주의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탈리아 학파를 공부를 하거나 실증주의 학파를 좀 공부를 해보시면 그쪽은 바로 이 고전주의의 예방중심, 처벌보다는 예방중심이라고 하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예컨대 예방은 예방인데 일반 예방을 주장했었던 고전주의에 대해서 요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정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특별 예방 쪽으로 넘어온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아무튼 처벌에 대해서 예방을 강조하는 시발점이 바로 고전주의적인 이론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신다면 예방을 강조했다라는 것, 그 중에서 특히 일반 예방을 강조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일반 예방주의는 뭐냐?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일벌백계라는 말을 쓰죠. 일벌백계. 그래서 일반 예방주의는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을 함으로써 범죄를 아직 저지르지 않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야, 범죄를 저지르니까 저렇게 무섭게 처벌을 받는구나. 나는 절대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이에요. 일벌백계라는 말이죠.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일반 예방을 위해서는 나오죠. 확실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돼요. 확실한 처벌. 아,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 다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이것이 일반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는 길 아닙니까?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어떤 자는 처벌을 받고 어떤 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범죄 저지르더라도 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러면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겠죠.
그래서 범죄의 처벌은 확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속해야 한다. 이런 이론적인 결론이 도출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서 일반 예방주의를 강조했다 할 때 일반 예방주의 반드시 여러분들 네모 박스 쳐서 별표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이러한 일반 예방주의로부터 신속한 형벌, 그 다음에 확실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나오다시피 죄형 법정주의가 나온다. 그 다음에 죄형 균형론이 나온다. 그 다음에 최초의 사형 폐지론자다. 이런 얘기들은 끊어서 체크를 좀 해주시면 혹시라도 설문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것은 베카리아를 골라주시면 되고 다음 중 베카리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할 때는 지문들이 이런 것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예컨대 사형 존치론자다 이런 말 나오면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죄형 법정주의가 나왔다는 거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대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형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은데 사실상 여러분들 형사소송법은 이제 공부를 좀 하시겠습니다만 형사소송법의 전제가 되는 것이 이제 형법 아닙니다. 실제법으로서. 그래서 그 이론을 좀 끌고 들어오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쪽은 연역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시대를 한번 살짝 구분만 해봐요. 요렇게 좀 나눠보면 자, 근대 법치주의가 시작되는 시점을 자,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 근대 법치주의 이전에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절대 왕정의 시대가 있을 것이고 그 이전 시대로서 이제 중세의 시대가 있겠죠. 여러분들 중세나 절대 왕정 시대는 인권의 마인드는 없잖아요. 아직도 짐이고 국가다 이런 말들이 이루어지고 국왕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에 의한 자의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던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이건 시민혁명이잖아요. 자, 이러한 시민혁명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요. 그 새로운 시대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민혁명을 일으킨 시민 부르주아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시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절대 권력을 가진 이런 자들에 의한 폭정, 즉 자의에 기초한 인치의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절대 권력의 출현을 막으려고 합니다. 시민 부르주아지들은. 그리고 시민들의 인권이 강조되는 인권 보장의 마인드가 나오고요. 자,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절대 권력의 출현을 막아야 되겠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절대 권력의 출현을 방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시민 부르주아지들은. 그러면 절대 권력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 권력의 분산과 관련된 권력 분립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그 권력 분립의 시스템 속에서 이제 법치주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으로 분립하고는 입법부에서 시민들의 대표자들이 들어가 있는 입법부, 의회죠. 에서 제정한 법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사법부, 행정이 이루어지고 법치행정이죠.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법치주의 하에서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입법부에 의한 사법부 통제 장치가 나오죠. 즉 사법부에서 재판작용을 하는 곳이잖아요. 여기에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국민의 대표, 시민들의 대표인 입법부가 제정한 법에 의해서 사법부는 재판을 해라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죄형 법정주의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행정법에서 공부하다시피 우리가 이제 행정학을 공부함에 있어서도 똑같죠.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통제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법치행정이죠.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는 범죄의 성립과 성립된 범죄에 대한